옛날 옛적 어느 숲속에는 놀라운 힘을 가진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숲은 평범하지 않았다. 건강의 숲이라 불리는 이곳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놀라운 슈퍼푸드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슈퍼푸드들을 찾아 먼 길을 여행했고 전설적인 치유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비한 슈퍼푸드들을 하나씩 탐험해보자.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슈퍼푸드는 마늘이다. 고대부터 마늘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으로 유명했다.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마늘은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사계절 내내 곁에 두어야 할 중요한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다. 이 새콤달콤한 과일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여 감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를 제공한다. 아침 식사로 마시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슈퍼푸드 생강을 잊어선 안 된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데 뛰어난 식품이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차로 즐길 수 있는 생강차의 따뜻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네 번째로 탐험해야 할 슈퍼푸드는 시금치다. 이 푸른 이 채소는 철분과 섬유질, 비타민C와 E가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신선한 샐러드나 스무디에 첨가하면 더욱 좋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요거트다.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한 요거트는 장 건강을 증진시켜 면역력 강화에 직결된다. 매일 아침 맛있는 과일과 함께 요거트를 먹는 습관은 건강 비결의 하나다. 육류를 피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귀리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 이 슈퍼푸드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 식사로 따뜻하게 먹으면 하루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아몬드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한 줌의 아몬드는 하루 소비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면역력도 챙길 수 있는 간단한 간식이다. 여덟 번째로는 녹차가 있다.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녹차는 세포를 보호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제공한다. 하루의 피로를 씻겨주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은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한다. 아홉 번째 슈퍼푸드는 피망이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샐러드나 스크램블 에그에 함께 즐기면 다채로운 식단을 완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슈퍼푸드는 렌틸콩이다.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렌틸콩은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품이다. 이제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10가지 슈퍼푸드를 모두 알게 되었다. 자연이 주는 이 선물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매일의 식단에 이 슈퍼푸드들을 조금씩 더해보자. 면역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슈퍼푸드들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행복이 동시에 오는 삶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체중계에 올라섰을 때 눈에 들어온 숫자는 끔찍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예전의 날씬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헬스장을 등록할까 생각했지만 직장과 기타 일정 때문에 매일 꾸준히 방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사람 많은 곳에서 운동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조금만 생각해보니 금세 나의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마음에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다. 다양한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 운동까지 따라하기 쉬운 영상이 많았다. 첫째 주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었다. 의욕은 앞섰지만 몸은 좀처럼 따라오질 않았다. 특히 기본적인 플랭크 자세조차 유지하기 힘들었고 스쿼트를 몇 개만 해도 숨이 찼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기로 했다. 첫 주는 매일 10분씩이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시도해 보았다. 심벌릭하게 운동 기록, 노트를 준비하여 날마다 운동한 것을 체크하고 기록하면서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 몸도 적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10분이었던 운동 시간을 20분으로 늘릴 수 있었다.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섞어가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복부 운동, 하체 운동, 상체 운동을 골고루 하려 노력했고 점점 힘들어하는 게 아닌 즐기는 쪽으로 변해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홈트레이닝 운동은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이었다. 철봉 설치는 못했어도 집안에 있는 가벼운 아령과 의자, 두꺼운 책 등을 활용하여 턱걸이, 덤벨 컬, 스텝업 등을 심도 있게 이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내 몸을 움직이면서 조금씩 근육맨이 되어가는 과정이 뿌듯하였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에도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체지방이 조금 줄어든 것을 보고 스스로 선물을 주기로 했다. 평소 먹고 싶던 샐러드 드레싱을 사거나 운동을 더 편하게 해주는 피트니스 복장을 샀다. 이런 자기 보상이 나를 매일매일 운동에 나오게 해주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자 나를 괴롭히던 살들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몸 또한 탄탄해져 갔다. 체력을 기르게 되니 생활에도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를 괴롭혔던 걱정과 달리 홈트레이닝은 성공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되어준 셈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의 기록, 노트를 간직하고 있다. 그 노트를 펼쳐보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불안함과 점점 변화해가던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한다. 홈트레이닝으로 증명된 나의 변화는 앞으로의 나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추운 겨울 한 작은 마을에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연로한 한 의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현자 박사라고 불렀다. 현자 박사는 항상 자연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왔고 특히 감기에 대해서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감기에 걸릴 때마다 현자 박사를 찾아가 그의 조언을 구하곤 했다. 현자 박사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진찰한 후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을 추천하곤 했다. 그의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충분한 수면이었다. 그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며 몸이 충분히 쉬어야 면역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현자 박사는 특별한 허브 차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이 차에는 생강, 꿀, 레몬이 들어갔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꿀은 목 통증을 완화하며 레몬은 비타민C를 공급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차를 현자의 차라고 불렀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차로 감기를 이겨낸 경험이 있었다. 세 번째 조언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었다. 감기에 걸리면 쉽게 탈수되기 때문에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자주 마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지방 분기의 습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이 방법은 특히 목이 건조해질 때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네 번째 전략은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현자 박사는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와 녹황색 채소를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제안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현자 박사의 조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의 조언은 입소문을 타고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고 결국 그의 방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현자 박사의 지혜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임을 깨닫고 그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기를 이겨내는 방법에 관한 설화 이상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누리에게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감기에 걸렸을 때 현자 박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에너지가 넘쳤던 김민수 씨는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로가 가시질 않고 하루의 시작부터 힘겹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직장에서의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게다가 점점 줄어드는 운동량까지 더해져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친구에게 매일 실천하는 10분 스트레칭에 대해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칭이 몸에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시작해 보기로 했다. 처음 일주일간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른 아침 아직 덜 깬 몸을 이끌고 매트 위에 서는 일이 애초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의외로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동작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몸 구석구석이 깨리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새 그의 일상의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첫 번째 주말이 지나자 민수 씨는 조금씩 스트레칭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는 수월해졌고 오후가 되어도 그리 큰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게 되어 숨을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가 전해지는 감각도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2주, 3주가 되어 갈수록 스트레칭은 민수 씨에게 아침을 여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몇 가지 새로운 동작도 섞어가며 몸을 풀었다. 직장 동료들도 그에게 활기가 넘쳐 보인다고 했고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を칭찬해 더욱 스트레칭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이제 스트레칭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쉽게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였지만 운동을 시작한 후로는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주변에서는 다이어트를 했냐는 말도 들었는데 그의 체중은 변치 않았지만 자세가 더욱 고다지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민수 씨에게 있어서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큰 결과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